안녕하세요. 수원 삼성 블루윙즈 축구단에서 선수단 운영팀, 지원팀을 맡고 있는 김진훈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주로 국내 또 외국인 선수의 영입과 이적, 연봉 협상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상을 당했을 때 재활치료를 하고 군의병, 미디어와의 인터뷰, 스폰서십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이청용 선수가 잠시 몸담았던 볼튼 원더러스 구단의 위임장을 받은 에이전트가 저희 구단에 볼튼 구단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는 문의도 있었는데 구단과 관계된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2번 열리는 이적 윈도우를 앞두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FA 선수 보상금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외국처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은 계약 종료 전에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중 논의가 이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평가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고 활약을 보여준 뒤 시즌 종료 시에 연봉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팀의 이적 오퍼를 기대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죠. 에이전트가 있을 때가 당연히 일을 하기 좋습니다. 다만 에이전트와 협상을 할 경우 구단은 연봉을 결정한 사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일부 에이전트의 경우 얘기한 것과 다른 내용을 부풀려서 선수와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선수의 고가가 낮을 경우 구단으로부터 연봉 인상 폭을 크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구단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가 없을 경우 단점은 선수와 직접 연봉을 협상할 경우 많은 부분을 선수와 직접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연봉을 삭감해야 할 경우 선수의 경기력 중 부족한 점을 말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평가가 나쁘게 나올 경우 그걸 좋아할 선수는 없는 거죠. 또한 선수의 가족이 협상에 들어올 경우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기대감을 구단에서 불공평하게 평가절하한다고 느껴질 경우 선수의 연봉 협상이 순탄하지 않게 흘러갑니다. 에이전트가 구단의 선수 구성이나 리그에서 각 구단별 인력 운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제안을 해올 경우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단과 에이전트의 케미가 좋을 때 선수가 에이전트에게 구단 측 의견만 선수에게 설득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구단은 선수들과 같이 상생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구단이나 리그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미리 파악하고 소개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되지만 보강이 필요하지 않는 포지션의 선수를 제안한다거나 선수에 대한 정보가 소개한 것과 다를 경우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개하는 선수에 대한 정보 파악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신뢰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년 말 사리치 선수를 영입할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사리치 선수는 보스니아 국가대표 미드필더이고 FA 신분이어서 많은 에이전트가 선수를 저희 구단에 소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선수의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원 소속팀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FA 선수의 경우에는 선수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해야 구단은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위임장을 가진 에이전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위임장을 확보한 국내의 한 에이전트가 확인됐고 선수 영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니 영입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선수 측 에이전트가 여기저기 선수 정보를 흘려서 몸값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경쟁 상대가 무려 터키 일부 리그 구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8년 1월 6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대표팀과 보스니아 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코칭 스태프와 스카우터와 함께 경기를 직접 관전하면서 선수의 기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기는 3대1로 보스니아가 승리했는데 그 경기에서 맹활약한 선수에 대한 코칭 스태프의 평가는 그린라이트였죠. 하지만 막연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플랜 B를 가동하면서 선수의 에이전트와 접촉하여 터키의 관심구단은 페네르바체이며 영입 2순위에 올라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후 직접 선수의 현지 에이전트와 소통하며 협상을 벌였고 페네르바체에서 영입을 고려했던 1순위 선수를 영입했다는 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사리치 선수에게 영입 프로포즈를 보냈습니다. 선수는 꾸준히 자신의 영입에 관심을 보인 저희 구단의 오퍼를 수락했고 K리그에 잘 적응하며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성공한 영입 케이스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리치 선수의 영입에 국내 에이전트, 선수의 외국 에이전트가 구단과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K리그에 데리고 오기 힘든 레벨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고 이후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구단에 적지 않은 이적 수익도 올려주는 성과를 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선수의 영입 조건이 합의가 된 경우에 거의 바뀌지 않아요.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메디컬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조금씩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 총 액수가 변하는 부분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한국 에이전트 분들이 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외국인 선수는 당연히 외국인 에이전트가 위임장을 받아서 선수 대리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에이전트가 원하는 부분을 한국인 에이전트가 처음 파악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외국인 에이전트들도 그 한국에 와서 협조를 잘 해야지만이 구단에 입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인 에이전트 분들이 중간에서 나서서 상당 부분 해결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이 K리그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있었죠. 지금 보면은 17년 말에 이제 조나탄 선수가 이제 있었고 이제 이적을 해서 나갔죠.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사리치 선수, 그 다음에 또 매튜 선수도 저희 팀에서 이적을 해서 구단에 이제 그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선수들을 소개했던 에이전트들하고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이적 수익이 높았다고 했을 때 에이전트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이적 수수료를 좀 더 잘 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일을 하기를 원하는 구단에 대한 공부가 좀 사전에 충분히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팀의 약점인 포지션이 어디고 강점인 포지션이 어딘지를 알고 선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세심하게 관찰을 한다면 미팅에 들어갔을 때 구단 프론트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발 나아간다면 K리그 1에 또 K리그 2의 전체 선수단에 대한 파악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한쪽 구단에 몰려있는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또 필요로 하는 구단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단에 대해서 리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면 국내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해외에 K리그 선수를 소개하는 일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단의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에이전트가 추천하는 선수들도 당연히 검토를 하지만 리스트에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닐 경우에는 직접 선수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그 외국인 선수가 운동장 안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원하는지를 먼저 코칭 스태프하고 대화를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단에 외국인 선수를 추천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선수를 원하는지, 신체적으로 키나 또 스피드, 또 공격수의 경우에는 스코어나 돌파력, 또 개인 능력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를 받아서 제가 만약에 에이전트라면 그 리스트에서 그 선수들을 분류하고 그 선수를 원하는 구단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다양한 분야에서 에이전트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수 에이전트에게 필요한 능력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높은 수준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구단과 선수의 숨막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양측과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설득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언어 부분은 확실히 업무의 메리트가 큽니다. 심지어 한국에 들어온 타 구단의 외국인 선수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기와 계약 관계가 없는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수의 영상을 쉼없이 지켜보며 경기력을 분석할 수 있는 스카우터와 같은 자질이 있는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일을 해야 하는 특성에 내향적이고 힘들어하지 않는지, 또한 축구 관련 각종 규정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 시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만한 성향이 있는지 등 솔직히 유능한 에이전트는 자동차 운전까지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트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에이전시는 연중 에이전트를 희망하는 많은 지원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공부나 준비 없이 에이전트 업계에 뛰어든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인생의 길이 이길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던지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실제 에이전트를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인생 상담을 받는 수준이라도 시작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한 뒤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